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가운데 이번 5박 6일간의 일정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좀 8박 9일이라는 시간을 이번 러시아 방문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3일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항공기 공장과 군 비행장 그리고 태평양 함대 기지 등을 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와 이번 만남이 양국 간의 군사 협력과 또 무기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서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명 자폭 드론이라고도 불리는 자폭 무인기 그리고 장거리 정찰용 드론 등을 선물로 받았다며 북한에 대한 무기나 기계류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의 수력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러시아의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는 부탁하겠지만 현재는 괜찮다고 거절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재건에 대해서 논의한 뒤 귀국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기대되면서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양국의 이 행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 성과와 수혜주 분석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재건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 또 이게 수혜주로 어떻게 연결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효우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재건인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요. 주요 협력 내용, 그렇죠. 가장 핵심이 저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관련주 흐름과 마지막에 투자 전략까지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쪽과 관련된 결과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우리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이제 다음 달까지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예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재건단이 이제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성과들을 안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한국 재건협력 대표단이 만나서 상당히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과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그 다음에 우만시 스마트시 마스터 플랜 수립,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건, 그 다음에 카오우카댐 재건 지원, 철도 노선 고속화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생활에 밀접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건이 되어야 돼, 빠르게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도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이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오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 사업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4대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요청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지금 약 이 규모 자체가 1,200조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이 재건단 기업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를 다녀오면서 재건 사업을 충분히 이제 선점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이 다음 달에 사우디 다녀올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다녀왔습니다. 삼성물산,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 한국수자원 등등 해서 18개 공기업,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재건협력단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전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망이 새로 조성되면 원전 수요는 반드시 이 유럽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 원전, 정유시설에 대한 이 증설 협력을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지금 전쟁 중이고, 러시아가 역시나 가장 크게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이제 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쪽에는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이 원전 쪽에 사실상 가장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웨스팅하우스 소송권,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 소송권이 소송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각하가 됐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원전, 그러니까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소송권이 각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체코나 폴란드 등 유럽 등의 이제 이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원전 협력,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건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한번 탄력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튬 광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리튬 광산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구상을 내놓았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 다량의 리튬 매장이 확인이 된 바 있다라고 하거든요. 동부 쪽에 이제 이 리튬 매장이 상당히 좀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리튬 채굴, 그 다음에 제품 생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신 무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한국의 방산 제조 기술과 합치면 이 나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서 또 유럽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산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이 또 많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 대조업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기업이 투자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철도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댐 복구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이 재건단이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뭐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모두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까지 볼 수 있다. 이제 인프라하고 이제 원자재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일단 다음 달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이 다음 달,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 국내의 총수들과 함께 이 또 갔다 올 예정이잖아요, 사우디를. 그러면서 다음 달까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필수 시설들부터 건설이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뭐 댐이라든지 뭐 전철, 고속도로, 도시 재건 등등 해서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또 재건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달부터 재건 사업을 착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또 바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과 이 도시 재건을 하는 이 관련주들이 겹치잖아요. 건설 기계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건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겹치기 때문에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한번 탄력이 나왔죠.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중동발, 그 다음에 유럽발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권이 상당히 조금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원전 관련주들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고개 틀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급 한번 들어왔다가 오늘 이제 윗꼬리를 그리고 있고,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이제 탄력이 나와주려는 모습은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앞에 쌓인 매물들이 조금 강하게 있습니다. 앞에 쌓인 매물들이 워낙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소한 이 앞에 구간의 매물들을 삼켜줄 만한 수급 이상은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오늘처럼 이 수급이 들어가다 말았잖아요. 일전에 들어왔었던 수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쌓여 있었던 물량을 삼킬 만한 만큼의 이 수급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매물대에 맞고 떨어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치고 가려면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수급이 한 차례 정도 더 강하게 이전에 들어왔었던 수급들보다는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건이 그동안에 원전주들에게는 워낙에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럽발 수주권들을 또 정상적으로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또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한다. 우리나라에게는 또 이제 원자재 수입국 다변화가 필수적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협력을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있겠죠. 물론 아마 이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으로 이 리튬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기업은 크게 이제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리튬 관련주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 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다루었었죠. 그러면서 뭐 SY라든지 뭐 히린 뭐 그다음에 뭐 유신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HD 현대산업 뭐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러한 종목들이 일괄적으로 이제 어제 한 번씩 탄력이 다 나왔었습니다. 뭐 금양 그린 파워도 그렇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다음 달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금양 그린 파워 같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차례 굉장히 강력한 앞선 구간의 이 매물들 그 이상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이렇게 후발주자로 금양 그린파워처럼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대장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나왔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꾸준히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주들이 지금 탄력이 조금은 덜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 내에서 지금 이제 수급을 가장 크게 받아주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5G 관련된 종목들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5G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죠. 보게 되면 KMW와 에이스테크가 대장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한가를 잠궈버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훌륭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 그 다음에 KMW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2등 주자로 활약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가장 크게 들어온 두 종목군이 완전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2차적으로 지금 뭐 솔리드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따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는 수급을 가장 크게 받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점, 이런 움직임들이 마찬가지로 5G 관련된 종목들 군에서도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 방식을 그대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러면서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군들의 수급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께서 관련주를 좀 더 쪼개가지고, 알려주셨고요. 어떤 건 좀 봐야 되고, 어떤 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은 지금 먼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갔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착수도 곧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과 또 같이 겹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 수급을 가장 강하게 받는 종목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수급을 크게 받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가장 크게 받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FOMC가 내일로 다가왔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켜주는 듯 하지만 코스닥 고점 대비해가지고 1% 넘게 떨어지면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위험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최대한 여유롭게 보는 시점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FOMC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약간의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방향성을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미리 이 방향성을 예측을 할 필요 없이 지금은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시장이거든요.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채 나올 거니까 일단은 FOMC 방향성을 조금 기다리면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수급을 보면서 선별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인 FOMC와 그리고 수급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는요, 재건과 관련된 부분 좀 더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